엄마의 라디오 6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예전 같았으면 머리가 너무 아팠을 거예요. H는 남매를 키우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엄마였습니다. 2017년 봄 PET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며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요, 애들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특히 애들 둘이 싸울 때는 더더욱 그래요. 첫날 강의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들이 싸우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다면서 두통 증상이 생긴다고 호소하던 엄마였습니다. 남매는 첫째가 10살 아들, 둘째는 8살 딸로 둘 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강사로서 제가 느낀 H의 첫인상은 단발머리에 자주 웃는 듯한 눈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과 웃으며 잘 놀아주는 엄마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두통 증상이라니 의외였습니다. 부모 역할 훈련 스터디는 아는 언니의 권유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이런 교육이 있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인들이 있어서인지 다른 참가자님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데에는 어색함은 많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PET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는 목적을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써냈습니다. 소통하는 엄마가 되고 싶네요. 욱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저 또한 잘 돌보고 싶네요. 강의가 진행될수록 H는 간간히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밖에 나와서까지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싸우던 집안에서의 일을 떠올려야 해서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얼굴 표정에서 육아 스트레스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반영적 경청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만난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얼굴 표정과는 달리 미소가 조금씩 더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머리 위에 이모티콘이 떠 있었다면 엄지척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를 머지않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ET 기술을 배운 뒤 가정에서 일주일간 활용해보고 경험 사례를 기록해오는 우리 집 PET 경험 기록지 발표 시간에 H가 직접 공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H의 실제 우리 집 PET 경험 기록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군데 살짝 다듬었습니다. 우리 집 PET 경험 기록지, 기록자 H. 상황.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재운 뒤 드라이브도 할 겸 맛있는 것을 먹으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10살인 큰아이가 시계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몇 시 몇 분쯤 되면 도착할 거야 라고 말하고 일단 안심을 시켰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듯 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둘이 달려와서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말 속에서 대략적인 내용이 짐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러했다. 8살인 작은아이가 손을 조금 긁혔다. 그래서 수분밴드인 매땡폼을 붙이고 싶어 했다. 반면에 큰아이는 그 밴드가 비싸기 때문에 아끼고 싶었고 동생의 상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붙일 필요가 없다고 작은아이에게 말하고 있었던 듯 했다. 구체적인 마주 이야기 내용. 엄마, 아들을 마주하고 땡땡아, 엄마랑 아빠가 늦게 와서 많이 걱정했지. 동생이랑 둘이서만 있느라고 무서웠겠다. 동생이 밴드를 붙이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속상했지. 엄마, 딸을 향해서
아이고, 여기 긁혀서 아팠나 보다. 그런데 오빠가 밴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속상했겠다. 조금 지나서 작은 아이가 안정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빠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오빠가 보기에 큰 상처가 아니라서 밴드를 붙이지 말자고 했나 봐. 이렇게 아이 둘을 반영적 경청으로 들어주고 방으로 들어오니 남편이 말했다. 남편, 자기가 아이 둘을 품더라. 많이 달라졌어. PT의 힘인가 봐. 잘 배워도. PT 활용 소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저는 아이 둘 중 한 명, 보통은 첫째인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엄마인 저는 작은 아이를 돌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PET를 배운 뒤로 문제 소유 가리기를 하니 저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네모꼴 수용도식을 떠올렸을 때 아이들이 다툰 상황에서는 엄마인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우선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불편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을 반영적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PET에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하. 지도 강사였던 저의 피드백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반영적 경청은 아이가 불편감을 느끼고 있을 때, 즉 자녀 문제 소유 상황에서 부모가 돕는 기술입니다.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이지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각자 느꼈을 감정을 잘 찾아주셨네요. 생각도 찾아주셨고요. 게다가 오빠의 생각을 여동생에게도 아주 잘 전해주셨어요. 어쩌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경청해준 덕분에 남매 간의 오해가 풀렸을 수도 있겠네요. 오빠가 동생을 미워해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은 동생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겠지요. 수변밴드의 올바른 사용처를요. 어쩌면 가격까지도 알게 되었겠고요. 이날 PET를 활용하고 난 뒤 느꼈던 엄마로서의 효능감, 뿌듯함을 오랫동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문제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정에 다시금 찾아오게 된 편안한 분위기도 꼭 오랫동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남편분의 감탄과 응원도 포함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PET가 신흥 종교는 아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랍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엄마의 말이 가진 힘이거든요. 앞으로도 PET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언제든 꺼내어 쓸 수 있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의사소통 기술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답니다. 엄마가 아이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말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막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소통 도구를 얻은 셈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엄마 아빠가 아니랍니다. 내 말 좀 들어줘요, 엄마.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요.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숨어있는 욕구와 생각, 감정, 의도 등이 깔려 있습니다. 형제간 다툼은 한 아이의 행동이 다른 한 아이의 욕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편감이 유발되었고 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일 뿐이랍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엄마 그런데요. 엄마의 말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된대요. 엄마,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우리 엄마는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PET 지도 강사로서의 피드백에 연이어서 부부 동반 외출에 대해서 한 가지 덧댈 말씀이 있습니다. 아동기에 해당되는 자녀만 집에 둔 채로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녀들만 집에 둔 채로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외출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혹여 외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 대처할 판단 능력이 아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이나 타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난 뒤 혹여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외출하고 난 뒤 미성년 아동 추락사 사건 등도 있고요. 간식을 만들어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등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가 안전교육을 아무리 잘해 놓았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사고는 미숙한 상태이므로 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셋째,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를 쥐어주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뒤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외출할 경우도 문제입니다. 스마트 기기 중독뿐 아니라 자녀가 어떤 콘텐츠에 노출되는지 어른들이 즉각 확인이 어렵습니다. 성인인 어른이 아이 곁에서 스마트 기기의 적절한 활용법이나 콘텐츠 내용 등에 대해 지도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엄마는 이렇게 푸념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더 어렸을 때, 한 유치원생 정도 되었을 때 집에 TV를 켜놓거나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기기로 영상을 보여주고는 부부가 잠깐 나갔다 오곤 했답니다. 산책을 하거나 부부 데이트를 하고 얼른 돌아오곤 했대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 사이 아이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엄마 아빠랑 함께 밖에 나가자고 하면 아예 따라 나설 생각 자체를 안 한다고 푸념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계신 듯 했습니다.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같은 엄마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아이 탓만이 아니라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아동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있는 동안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해온 경험자입니다. 19년차 선배 엄마로서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아이만 또는 아이들만 집에 남겨둔 채로 부부 동반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혹 사정상 부모 모두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녀를 돌봐줄 성인, 미국에서는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성인을 꼭 지정해 놓고 외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즉 5학년이나 6학년 정도가 되었고 부득이하게 집 앞 가까운 거리에 아주 잠깐 외출해야 할 경우라면 아이를 위한 간단한 메모, 즉 엄마 아빠의 귀가 시각, 외출하는 장소, 목적지 또는 외출하는 이유, 함께 가는 사람의 연락처 등등을 적은 메모를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즉 화재나 안전규칙 등 가스레인지나 전자기기 사용 등을 알려주는 메모를 꼭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확인 전화도 하셔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성인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동기 아이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위해 혹 100만 분의 하나와 같은 확률일지라도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부모의 자리가 아닐까요? 이번 엄마의 라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를 덧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 행위 2. 성적 학대 행위 3. 신체적 학대 행위 4. 정서적 학대 행위 5. 방임 행위 6. 장애 아동을 구경거리로 만드는 행위 7.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8. 고개를 시키는 행위 9.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0. 아동의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위 10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받게 됩니다. 출처는 아동복지법입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지금까지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번 엄마의 라디오로 또 만나실게요. 그때까지 안녕. 이거 보고 있다 입덕 벌리고 이거 좀 봐. 해줄까?